자, 여러분,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소식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나온 소식들 하나둘씩 보게 된다면은 이번 리플사 SEC 소송건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변호사들은 리플사가 우세하다, 어떤 변호사들은 아니다, SEC가 우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변호사 스티븐 펠리라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SEC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사는 결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것, 어떻게 XRP가 순환되든지 간에 최종적인 중앙화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리플사는 XRP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며 부자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상당한 효용성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묶여있는 에스크로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에스크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묶여있는 XRP를 전부 다 소각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에 갖다 바칠 수도 있겠습니다. 양측에서 이제 나름 일리 있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사 및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었다면 진작에 조치를 취하지 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고, 또한 핀센으로부터 이미 통화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면서 계속해서 이 소송을 이끌어 나갈 것 같고요. SEC 측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다시피 이 물량의 중앙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XRP를 판돈으로 리플사의 사업을 이궈나가는 것에 대해서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소송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게리 겐슬러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게리 겐슬러시의 임명 날짜가 언제냐라면서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임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 노보그라츠 씨의 이 발언을 봤을 때 게리 겐슬러 씨는 일단 지명은 됐지만은 임명까지는 100% 확실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명이 됨으로써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은 언제 정식으로 임명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플사와 XRP에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계속해서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XRP는 이렇게 천천히 말라 죽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50센트 위에서 버티고는 있지만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자면은 사실 작년, 재작년도부터 XRP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 수익권이지 않을까, 그래도 수익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다른 암호화폐들이 XRP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씁쓸하긴 하지만요. 이 불장 직전에 터진 소송만 아니었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1달러 근방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 나왔었던 소식, 리플사에 투자를 진행했었던 테트라곤이 야, 니네 SEC랑 소송 붙었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 내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사는 아니, 안 줘.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 XRP가 증권으로 처리가 되면은 그때 줄게, 결정이 나면 그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발끈해가지고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리플랩스 측은 법정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주주계약서 내용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도 달리 방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아무튼 이 소송건이 길어지게 되면서 여러 사람 골치를 썩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도 SBI 그룹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자회사인 디지털 자산 전문 업체인 SBI ADH를 통해서 스위스 크립토 은행 시그넘뱅크에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업과 세를 넓혀가고 있는 끼따오 회장. 만약에 리플사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헐값에 SBI에 매각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자, 물론 말도 안 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SEC 위원장의 결정 여하, 그리고 이 소송 판결에 따라서 XRP와 리플사의 미래가 또 갈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잠깐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SEC가 소송을 건 그런 원문을 보시고 이거는 SEC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리플사가 정말 나쁜 놈들이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것은 일단 SEC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셔도 뭐 온라인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봤더니 엄청난 반전이 있더라. 가해자가 가해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었더라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런 경우만 해도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리플사나 XRP 관심 없으시면 제발 영상을 시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기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유자차 뿌리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